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군이 물러간 뒤에 기전공 최정이 불타고 흩어져 버린 연촌의 문헌을 다 수습 정리해서 연천유사로 만들었는데, 그때 그 책의 후서 즉 발문을 이식이 지었어요. 근데 이식이 제목을 연촌 최선생 가전 시문수록 후서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연촌유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식이 지은 연촌 최선생 가전시물록 후서에 적혀있기를, 돌이켜보면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난 것은 1451년 문종 1년인데 1453년 계유정난과 1456년 병자사화로 나라의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서 공과 뜻을 같이 했던 많은 어진 벼슬아치들이 해를 당하였다. 선생께서는 사화의 기미를 미리 알고 매우 적당한 시기에 벼슬을 버림으로 인하여 신체와 명예를 함께 보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선생이 밝은 지혜로서 계유정난의 참화를 피했다고 말한다. 이제 그 이식은 그 선생께서 기미를 미리 알고 매우 적당한 시기에 벼슬을 버림으로 인하여 신체와 명예를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대목이 바로 기미 시비의 쟁점이 된 겁니다. 훗날 그 송시열이 이 대목을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므로 해서 기미 시비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내가 생각해보건대 문종은 너무 일찍 승하하였고 노산군이 갑자기 왕위를 내어주게 된 것도 모두 하늘이 내린 운수로 인한 것이다. 선생이 비록 밝은 지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찌 거기까지야 추측인들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선생은 이미 세종 때에도 남원 부사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가. 선생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용감하게 물러난 것은 그야말로 천지자연의 도리와 신통한 재주로서 저절로 큰 난리에 떨어지지 않고 피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어찌 눈치 빠르게 기미나 살피다가 도망쳐 몸을 보전하는 것에 견주어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식은 선생께서 기미를 미리 알고 매우 적당한 시기에 벼슬을 버리고 했다 뭐 이래 적어놓고, 연촌이 점을 쳐서 미래의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몸을 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점을 쳐서 미래에 닥쳐올 재앙을 피하는 행위 자체가 성리학 이념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올바른 성리학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 후에 양정제공 최방언이 연촌유사를 다시 다듬어서 재발행을 했어요. 할 때 그 발문을 송시열이 지었는데, 송시열이 그 제목을 연촌선생 유사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송시열이 그 발문에서 이식이 아까 지은 그 글을 논평하면서 이제 드디어 문제를 삼아서 기미 시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송시열이 지은 연촌선생 유사발에 적혀있기를, 다만 그 중에서 기미를 미리 알고 어쩌고 하는 택당의 말을 후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여 마치 선생을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찌 주역에 이르기를 기미를 아는 것은 신이다 라고 했겠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택당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니 몽여가 택당의 아들 계주에게 물어보면 다행이겠다. 얼핏 보기에 그 이식이 연촌에게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고, 거기다가 그 최세영들의 이식의 아들 이단아한테 가 물어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식은 그 송시열보다는 한 세대 위의 사람이에요. 연촌 최선생 가문수록 후서는 1636년 인조 14년 7월에 지었고, 연촌 선생 유사발은 1678년 숙종 4년 3월에 지었으니까 그 두 문헌의 저술한 시점은 42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송시열이 연촌 선생 유사발을 지을 때 이식은 이미 죽은 사람, 사망하고 없었어요. 송시열은 최세영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식, 송시열, 최세영 이 세 사람은 같은 서인이에요. 그리고 최세영의 아들 최방은 아까 양정제공, 그리고 이식의 아들 그 이단화 위제, 이 사람 두 사람은 그 송시열의 제자예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라 일컬어지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9곳을 일러 화양구곡이라 부른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에선 지금도 봄, 가을 1년에 2차례 제사가 열린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이다.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 혹은 망국적 당파 싸움의 시조 송시열을 둘러싼 역사의 평가는 엇갈린다. 그 노선 자체가 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 자체는 본질적으로 험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학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주자의 예학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다. 그는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힘썼다. 후예의 제자들이 그를 기려 이곳에 세운 것이 바로 화양서원이다. 송시열이 죽은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에 모여든다. 화양동 계곡에는 그의 학문과 사상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는 주자의 무의구곡에 비추어 9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 이름 붙였다. 화양구곡의 입구가 되는 제1곡은 경천벽, 절벽들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경천벽에서 400m쯤 북쪽으로 올라가면 계곡물이 유난히 맑은 연못이 나온다. 구름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뜻의 이곡, 운영담이다. 운영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남쪽 물가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다. 삼곡, 엎드려 운다는 뜻의 읍궁암이다. 송시열은 효종과 현종 두 왕의 스승이었다. 특히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했던 효종은 청을 인정하지 않는 송시열을 북벌 정책의 동반자로 여기고 신임했다. 그러나 효종이 급소하는 바람에 북벌은 무산됐고 왕의 승하 소식을 들은 그는 새벽마다 이 바위에서 통곡했다고 한다. 화양구곡 최고의 절경인 사곡이다. 맑은 물에 비치는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 하여 금사담이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재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 암서재에서 내다 보이는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물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화양교 위로 층층이 쌓인 바위들을 볼 수 있다. 오고, 별을 바라본다는 뜻의 천성대다. 이 바위에도 그의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곧을 찍자. 직으로 살아라. 자기의 뜻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글자로 새겨놓고 아니면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육곡은 큰 바위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듯 늠름한 능운대다. 칠곡은 용이 누워 꿈틀거리는 모양을 닮았다 해서 와룡암이다. 층암절벽 곳곳에 노성이 우거진 학소대는 팔곡이다. 여기가 화양구곡의 마지막 절경 구곡이다. 매끄럽고 흰 바위 위로 맑은 물이 흐르는 파천이다. 그는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송시열은 숙종의 사약을 받고 83세의 생을 마감했다.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송시열이었지만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화양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연촌에 대한 그 평가 논란이 일어나자 당연히 최세영은 아들 최방은을 통해서 이단아한테 질문을 했죠. 질문을 받은 이단아는 이걸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스승 송시열한테 편지로 물었어요. 근데 이단아의 질문을 받은 송시열이 1682년 숙종 8년 8월 7일 날 이단아한테 보내는 편지 답장에 그 별지로 해서 그 답을 줬어요. 근데 그 별지라는 거는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 다시 추가로 붙이는 그 추신을 말하는 겁니다. 1682년 임술년 8월 7일 송시열이 이단아에게 보낸 편지에 별지에 적혀 있기를 내가 처음에 망령되이 의심하기를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아는 신통력은 성인에게나 있는 것인데 연촌이 비록 현자라고는 하지만 황공하게도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때 아버님의 글에서 연촌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 수 있는 신통력보다 더 높은 평지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나의 어리석은 소견이 이와 같으니 그에 관하여 받들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그 성리학 이론을 토론할 때 주로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을 쫙 분석해 보면 그 사상이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편지들이 되게 다 그 사람 문집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 역시 그 송시열 문집 그 송자대전에 수록되어 있어요.